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즐겨 타는 MTB 세대 XC 자전거, 그리고 올마운틴 하드테일 자전거, 그리고 올마운틴 풀샥 자전거,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큰 게 비싼 자전거는 타지 말자는 주의라서, 가격대는 사실 이 크로노 SC 첼로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 380만원대 자전거고요. 이 카멜레온 올마운틴 하드테일 자전거는 조립하는데 한 500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가격이 역시 산타크루즈 노매더 풀 서스펜스 자전거, 이 자전거도 당시 조립 가격이 한 6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 분들한테는 이 정도 금액되면 굉장히 비싼 자전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샵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아주 비싼 고급 자전거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네요. 원체 좀 타시는 분들은 SC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 700에서 1000만원 단위로 많이 타시고요. 올마운틴 자전거들은 거의 1200에서 1500 그렇게 최상급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산에서 타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카본 프레임은 좀 불안하더라고요. 워낙 제가 좀 가격하게 타기도 했지만 또 자빠지면 카본은 깨지는 경향이 좀 심해서, 저는 프레임은 산 타는 자전거는 알루미늄 바디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첼로 크로노 자전거 XT급 카본 프레임에 락샥 100mm 포크 달려 있고요. 제가 도로와 인도를 이 자전거로 많이 탑니다. 저희 가장 애용하는 첫 번째 자전거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이 자전거로는 도로 라이딩, 인도 라이딩, 키로수는 50에서 최장 300km 이상, 장거리 랠리 라이딩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저는 따로 산을 타는 자전거가 저렇게 두 대가 있다 보니까 이 자전거로는 싱글 코스는 전혀 가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심지어 계단 타기조차 안 합니다. 이 자전거로 계단 타기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요, 세팅 자체가 계단 타기에는 맞지는 않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합니다. 차라리 걸어서 내려가죠, 계단도. 첫 번째 자전거 첼로 SC 크로노 자전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시합을 뛰는 자전거는 아니에요. 시합에서 이제 경쟁을 해서 입상을 해야 될 자전거로는 스펙이 너무 떨어집니다. 무게가 완차 무게 이게 10.9kg인가 그랬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달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스펙상 무게는 10이 한 2, 3kg 나올 겁니다. 그래서는 경쟁 시합에서는 감히 입상을 노려볼 수도 없고요. 힘들겠죠. 시합 뛰시는 분들은 거의 무게가 8kg대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9kg 중반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이상은 절대 넘기지 않죠. 그런 분들하고 경합을 해서 12kg짜리 자전거 가지고 이긴다는 거는, 제가 외국 선수들처럼 심장 기능이 좋거나 팔다리가 길거나 힘이 좋거나 하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시합용으로 메리다 팀차를 780만원대 자전거를 탄 적이 있는데, 입상해서 시합 나가서 입상은 한 2번 했어요. 힐클라임 대회에서 입상을 2번 했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시합을 그렇게 재밌게 참가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과한 자전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는 그냥 처분해 버렸고요. 저는 이 자전거를 주로 많이 타면서 비경쟁 시합이죠, 랠리, 그리고 초장거리, 그런 라이딩 이런데 참가를 할 때 주로 이 자전거를 사용했습니다. 바퀴는 27.5 사이즈고요. 프레임은 15인치 프레임이고요. 이 자전거는 스템이 좀 깁니다. 도로 인도를 주행을 할 때 그렇게 험한 지형에 인도를 가는 게 아니라면 이 스템 길이가 90에서 한 100mm, 적어도 80mm, 그 정도 사이에서 장착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긴 오르막에서는 스템이 좀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도로 라이딩에 아주 훌륭한 보조 역할을 해주는 바인더고요. 그리고 인도나 긴 도로 어필에서는 이렇게 잡고 또 라이딩을 하면 굉장히 또 파워 페달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바인더입니다. 그렇게
장착을 해서 저는 도로와 인도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변 10% 예, 장착을 해서 비밀이 올렸다 낮췄다 하면서 강한 어필을 공격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예, 또 낮춰서 안정을 낮춰서 내리막에서 보다 재미있고 신나게 다운을 칠 수 있도록 네, 가변 10%를 달았습니다. 브레이크는 XT 브레이크, 또 변속은 X9 스램 계열의 변속인데, 예, XT 브레이크 정도만 되면은 뭐 브레이크 계열에서는 뭐 크게 부족한 브레이크는 아니고요, 아주 충분한 브레이크입니다. 예, XTR까지는 굳이 뭐 안 가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네, 기아는 이 옛날 기아입니다. 30단, 앞에 3단, 뒤에 10단 기아예요. 요즘은 뭐 11단, 12단, 12단이 되시죠. 예, 나중에 여건이 난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이 10단을 그냥 타보시네요. 예. 제가 즐겨 타는 도로와 인도 라이딩에선 12단은 좀 문제가 있는 기아고요. 차라리 24단을 탄다면 모를까. 예, 12단은 예, 저의 성향과는 좀 맞지 않아요. 12단 기아는 시합 뛰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는 것 같고요. 저같이 뭐 초고각을 즐기거나 긴 어필을 여러 개 가는 랠리를 즐기는 분들한테는 12단은 좀 부담스러운 기아입니다. 예, 차라리 곱하기 2에서 24단 쓰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산을 갈 때 가장 애용하는 자전거입니다. 산타크루즈 카멜레온 하드테일 얼마죠? 정말 뭐 산에서는 이만한 자전거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아주 완벽한 자전거입니다. 조립해서 탄 지는 벌써 한 7년이 됐고요. 바퀴 사이즈는 26인치 예, 원래 사용을 했는데, 앞바퀴는 좀 돌파력을 좀 더 주려고 27.5로 예, 약간 예, 변형을 해서 예, 장착해서 타고 있어요. 예, 포크가 26인치용 예, 포크인데 다행히도 27.5가 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넣어서 잘 타고 있고요. 이 하드테일 올마 카멜레온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은 예, 올마 운틴 자전거인데 뒤에 샥이 없는 거죠. 프론트 샥을 160mm까지 지원하는 프레임이에요. 예, 보통 일반 SC 하드테일 자전거들은 110이나 120, 예, 그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도 예, 160mm의 포크를 지원하진 않죠. 예, 근데 이 하드테일 얼마 카멜레온은 예, 프론트 포크가 160mm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에는 제가 폭스 탈라스 150mm에서 120mm 가변이 되는 예, 포크를 장착하고 있어요. 예, 오르막에서는 아무래도 포크가 좀 길수록 트래블이 길면은 오르막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르막에서는 120mm 포크로 낮춰서 타고요. 예, 내리막에서는 150mm 길이로 늘려서 예, 탑니다. 그래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모두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자전거 세팅이에요. 그리고 뭐 기아비는 역시 예, 이 조립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뒷기아 10단 기아고요. 앞에는 2단 기아. 네, 원래는 3단 기아인데 3단은 날리고 가드 체인 가드를 예, 설치를 해서 저렇게 타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 자전거는 뒤에 스프라켓이 고각 오르막에서는 조금 각도가 좀 셀수록 예, 이 기아 이빨수가 좀 모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앞에 프론트 1단 이너 체인은 20T 체인링으로 교체를 했어요. 예, 20T 체인링은 정품은 아니고 싸제죠. 예, 근데 뭐 20T를 꽂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자전거를 뭐 7년 가까이 지금 탔는데 그 기압비를 그렇게 잘 맞춰놔서인지 무릎이 크게 아프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예, 이 자전거로 저 760m 정도 되는 무악산은 뭐 벌써 한 100번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 타면 어필을 워낙 많이 제가 타다 보니까 무릎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예, 이 기압비가 앞에 20T 크랭크 1단 체인링을 써서 그런지 크게 그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네, 지금까지 아주 뭐 잘 타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의 가장 또 큰 특징은 네, 이 스템 길이가 좀 짧은 거죠. 왜냐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45에서 50mm 사이 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핸들바가 네, 굉장히
뭐랄까요? 좀 괴물 같은 핸들바입니다. 이 3인치 라이저 핸들바거든요. 대략 7cm가 넘어가는, 라이저가 7cm가 넘어가는 핸들바인데, 이 핸들바를 제가 원래는 장착을 할 때 약간 요렇게, 요쯤에 장착해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눕혔어요. 왜 눕혔냐면은, 이 핸들바 잡았을 때 좀 더 제 체중의 위치를 더 뒤로 좀 보내기 위해서, 예, 그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 자전거를 세팅하고 나서는 사실 뭐 어떤 내리막에 가서도 각도가 아무리 뭐 센 각도를 가진 경사도라 하더라도, 예, 전복 사고 없이요, 예, 뭐 뭐랄까요, 시원하게 겁 없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핸들바는 뭐 어떤 뭐 기술적인 능력을 앞서가는 어떤 세팅력을, 예, 보여주는 핸들바인 것 같습니다. 네, 대신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 핸들바를 장착을 해서 쓰면은 포지션이, 예, 스탠드 짧고, 핸들바도 뒤로 약간 눕히다 보니까 너무 이쪽으로 가까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필을 갈 때 좀 불편합니다. 어필을 갈 때는 약간 앞쪽에서 좀 당겨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몸쪽으로 붙어버리니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다리 힘으로만 밟아 올라서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어필에서는 좀 불리한 세팅이에요. 예, 그런데 어필은 뭐 나름 뭐 실력으로 커버하면 된다는 또 생각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필에서는 뭐 크게 뭐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다운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세팅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다운이 이제는 뭐 웬만한 다운에서는 겁도 안 나고, 뭐 모든 뭐 웬만한 뭐 위험한 코스를 다 클리어 해내다 보니까, 이게 오르막을 이제는 좀 더 전에 못 올라갔던 오르막을 공략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리막에서 넘어지지는 않는데, 이제 오르막에서 넘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오르막을 해서 이 실수로 넘어지면 발 디딜 수가 없는 그런 공간까지도, 예, 좀 뭐 억지로, 예, 오르막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 넘어질 때는 좀 저쪽 절벽적으로 넘어지는 경향이 어쨌든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라이딩을 어느 정도 타시는 분들은 내리막에서 다치지는 않고요, 오르막에서 다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가 산을 즐겨 타는 MTB 세 번째 산타크루즈 노매드입니다. 네,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명차죠. 올마운틴 자전거인데 프리까지 넘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고요. 포크가 이 프레임이 180mm까지 지원되어 있는데, 저는 뭐 산을 좀 오르막도 즐기는 편이다 보니까 180mm는 오르막에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160mm 포크를 꽂았고요. 이 포크는 락샥 파이크라는 포크입니다. 네, 이 샥도 변환이 돼요. 160mm에서 130mm로, 예, 트래블 길이가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르막에서는 130mm, 내리막에서는 160mm 이렇게 변환해서 타고 있어요. 그리고 기아는, 예, 역시 똑같습니다. 뒤에 10단, 앞에 2단, 예, 그렇게 채택해서 쓰고 있어요. 네, 이 자전거 역시 조립 시기가 좀 오래됐어요. 네, 벌써 이 자전거 한 7년은 된 것 같은데요. 26인치용 자전거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산을 타는 자전거는, 네, 요 카멜레온도 그렇고요, 노매드도 그렇고요, 26인치용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트렌드는 뭐 27.5와 29인치인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네, 요 지금 카멜레온의 앞바퀴만 27.5를 꽂고 쓰고 있는데, 가끔은 26인치로 다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뭐 하긴 합니다. 네, 왜냐면 이 휠이 크니까 내리막에서, 극경사 내리막에서 조향을 좀 섬세하게 해야 될 코스에서는 좀 뭐랄까, 좀 조향감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코스를 제가 즐겨가다 보니까, 네, 26인치가 네, 조금 더 그런 미세한 컨트롤이 편해서 26인치를 더 지금도 선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올마운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주로 어필도 어필이지만 이 다운을 좀 잘하기 위한 자전거죠. 좀 더 강하고 빠르고 즐겁게 하기 위한 자전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처럼 아주 고곽에서 섬세한 컨트롤을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라이딩 코스보다는, 예, 이런 자전거는, 예, 좀 속도가 빠른, 예, 그런 싱글기를, 예, 뭐 드랍 점프까지 좀 섞어가면서, 예, 그렇게 타는 게 좋지 않나, 예,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뭐 제 성향이 좀 뭐 아주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예, 그냥 어필도 좀 하고 다운은 적당한 속도로 즐기고
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예, 아직은 제가 26인치를 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핸들바 역시 네, 짧은 스템 50mm 정도 쓰고 있고요. 네, 아니 스템 50mm 쓰고 있고요. 핸들바는 역시 예, 3인치 라이저 예, 다붐 핸들바를 역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핸들바는 뭐 고각 다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예, 고속 싱글 코스를 주파하는 그런 코스에서는 사실 맞진 않아요. 예, 라이저가 너무 크면은 조향감이 떨어집니다. 예, 거의 뭐 다운을 많이 치시고 가격하게 치시는 그런 분들은 이 라이저 3인치 라이저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쓰셔도 예, 2cm 라이저나 뭐 15cm 라이저 네, 그 정도 쓰시지 네, 3인치 라이저는 네, 불편스러워요. 고속주행에 다운 싱글에는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권하지는 않고요. 저는 제 성향이 예, 이게 맞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끔 요즘은 또 전기 자전거를 많이 하시고 또 전기 자전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도 시승은 몇 대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대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고 싶긴 한데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예, 전기 자전거 좋긴 한데 네, 저는 아직은 예, 이런 생차라고 하던데 생차가 좋습니다. 예, 생차. 예. 이 생차라는 표현을 제가 제 남동생한테 들었는데 네, 생차, 예, 생차 맞네요. 예. 아직은 예, 생차로 예, 산을 즐기고 도로와 인도를 예, 즐기고 있습니다.